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부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약자의 피를 바른 악질 범죄다. 그러면서요.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각별히 말이죠. 특히 국세청장이 본래는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장까지 참석을 시켜서 각별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에서 이 블링컨 지금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대해서 오찬을 가졌어요. 그만큼 이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민주당이 완전히 뭐 탄핵이 이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직 검사 2명을 탄핵 대상에 집어넣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고발사주 의혹의 이 손준성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이재명이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의 차장검사, 이 2명을 탄핵 대상으로 이제 본회의에 올렸어요. 자, 그래서 요 탄핵과 관련돼서 검찰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비밀리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조사에 나섰다. 이 보도를 제가 해드린 바 있는데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이 재판 이 법관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 요것에서 이제 1심에서는 말하자면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되니까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즉각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고 관련 동향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이화영이를 강제 체포해서 매우 이례적인데 강제 체포해서 조사하게 된 것은 이재명이를 위한 대선 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했다. 그리고 선거 자금으로 3억 원을 받아먹었다. 이게 다 이재명 대선용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죄가가 말이죠. 이화영과 관련해서는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대선 개입, 이화영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활동, 여기로 이제 수사가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사안이 지금 이제 새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재명이는 이화영과 관련해서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법 대선 개입까지도 더 이제 또 하나의 제목에 이재명은 걸려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조국 DK 눈물 오늘요 양산에 내려가서 사인회를 가졌는데 참 볼만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부산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연다고 그래요. 완전히 쉽게 얘기해서 돈에 미친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즉 조국의 총선 출마 시기는 째깍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의 핵심은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단호한 그 철저한 의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불법 사금융, 이 간담회는요, 바로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 간담회 참석자들의 경우에는요, 불법 사금융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상담 인력들, 그리고 경찰청의 수사관들, 즉 현장 관계자들 한 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요, 민생 현장 활동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두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이 전문 분야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지시를 했어요. 지시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요, 약자의 피를 빠른 악질적인 범죄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히 처단하라. 필요하면 법 개정, 그리고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라. 그러니까 최고로 강력하게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라. 그래서 이 테이블 위에, 윤 대통령의 테이블 위에는요,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습니다 라는 명패까지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모두 발언에 대해서는요, 이 사채업자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비톡적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거 정말 안타깝다. 정말 악독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본 책무다.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라. 예, 이렇게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에 불법 사금융 신고가 무려 12만 건에 달했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퍼지고 수법도 굉장히 교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요,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피해 사례까지도 전부 대통령이 오늘 공표를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10만 원 소액을 빌려주고 말이죠. 수고비, 지각비 이런 명목을 대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협박, 폭행하고 있고, 또 어떤 여성은요, 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심지어 성폭력을 당한 사건까지 있다.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범죄야말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발산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암적 존재다. 아주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퇴출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고 국세청은요, 이 불법 상여금을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하라. 그리고 이제 환수된 금액은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강구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마무리 발언에서는요, 관계 당국을 특정해서 이 각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 국무조정실, 법무부 이런 정책당국은 서민과 불법 사금융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라. 그리고 개인 파산과 신용회복 절차를 빨리 정비하라. 그리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자, 그리고요, 지금 대검에서는요, 이런 불법 사기용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 그리고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환수한 불법 자산을 전해 국고에 기속시켜라. 무지하게 셉니다. 예,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채권 추심 방법에 대해서도요,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서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과 같은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이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불법 사기명이 차지하는 이러한 이 피해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견디기에 어려울 정도로, 아니 뭐 성폭행까지 할 정도가 되면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불법 사경으로부터 얻은 범죄 수익까지 저는 전체 이 환수해서 피해자 배상에 써라. 그리고 양형 기준을 높여라. 이런 것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해서는요, 야당도 만약에 협조를 거부해, 그러면 내년 총선 심판자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이 행안부 장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여성 사례, 그리고 요 뒤에 이 관련자들 이렇게 전부 한 20여 명 핵심 요원들이 이제 배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이 블링컨 장관에게 지금 옷잔을 베풀었어요. 이제 그만큼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현장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장관이니까. 그래서 각별한 대우를 통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를 최대한 수준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이 필요성, 이런 거를 과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 이 방문한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서는요,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이 됐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중동 정세,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공고하기 위해서 긴밀히 미국과 공조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의 외교의 기본은 이 가치 외교지 않습니까? 핵심 가치, 자유, 인권, 민주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그러니까 국제법의 대원칙은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런 거 반대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블링컨 장관도 미국의 대외정책의 주안점은 인태 지역에 맞춰져 있고 영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해 나가겠고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미 국무장관과의 오찬 간담회는 그만큼 오찬은 행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김은혜 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윤 대통령의 행보, 굉장히 중요한 행보 2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자료화면은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지금, 검찰총장도 어마어마하게 열불이 나 있어요. 바로 뭐냐? 지금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본래 4명을 추진하다가 내부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그 다음에 이재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석 이 차장검사가 되겠죠. 요 둘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은 이제 모레쯤 이제 탄핵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의석이 168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열불이 났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래 이제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려다가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탄핵안에 올인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72시간이 넘어가면 이게 무산되게 돼 있거든요. 그 무산 처리를 위해서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오늘 통과된 2 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본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 탄핵 억지에 제지에 지금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 이런 지금 작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총장이요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정치적 의도다.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검사 탄핵, 이거는 일당의 권력을 남용해서 검찰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서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외약이다. 예.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지금 이제 검사 1명이 이미 증을 꺼내니까 이제 이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서 안동안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지금 탄핵이 되어 있고 지금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명이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검사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검사는. 예. 현직 검사도 처음이고 전직 검사도 처음이죠.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이 탄핵 남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인 경우에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에 불과하다. 예,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의혹이 제기된 단계에 불과한 건데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볼 수가 없다.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 그 다음에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여러분들 볼래요. 4명, 그러니까 이제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정섭 차장검사는 자녀 의장 전입 의혹, 이런 걸로 이제 걸은 건데요. 본래 이 2 사람 말고서도 민주당은요, 이동 검사,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임홍석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 이것으로 탄핵을 고려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탄핵 소추에서 지금 민주당 내부의 반발 때문에 이것은 물 건너갔어요. 자, 그만큼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의 역풍, 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금 의원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민주당 지도부, 특히 말이죠. 이 김용민, 철험의 중심의 인물들, 철험의 인물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검사 탄핵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김용민의 경우에는요, 별도로 친전 문서를, 친전 자료를 전부 민주당 의원한테 돌려서 4명 탄핵을 끝까지 추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요, 이 김용민 반드시 자객 공천에서 낙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화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 이화영,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영이가요, 지금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지금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이재명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의심은 간다. 의심은 가지만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직접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래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최근에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냐?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거하고 다른 뭐 쪼개 의혹 사건이라든가 많잖아요. 요거하고 엮어서 이재명이를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이게 이제 검찰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거 다 합치면 50년이 넘게 된다는데 이재명이 지가 계산해봐도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활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다는 이재명의 이 행보,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인사들, 특히 이제 참고인으로 지금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소환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검찰의 이러한 수사 집중도를 갖다가. 자, 그러면서 이제 검사 수사를 방해하는, 압박하는 지금 이 입장을 강하게 포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의 변호인 측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이 재판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전략의 핵심은 하나가 기본이 뭐냐. 재판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범죄 혐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진술을 가능하면 거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판을 최대한 늦추는 거, 지연시키는 거. 그래서 2027년도 대선 이전에 3심까지 어느 재판도 이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작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지검 이 재판도 지금 재판 지연 차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거는 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 예. 그리고 이 재판이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진행될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사단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최근에 기각 조치를 했습니다. 기각 조치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바로 즉시 항고장을 수원 고등법원에 김현철 변호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서에서 재판 기피 사유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주 규칙을 위반했다. 그리고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을 허용했다. 그 다음에는 재판 진행이 불공평하다. 그 다음에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예, 위법한. 그 다음에는요, 증거인멸 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요런 5가지를 이유로 해서 즉시 항고장을, 지금 수원 고법에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은요, 지난 1일 날, 11월 1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23일 날 냈어요. 수원지방법원에. 근데 이제 지난 1일 날, 11월 1일 날 이게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각될 때 재판부의 결정은 뭐냐? 이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런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다고 볼 만한 또 자료도 없다. 그래서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자, 기각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 항고장을 제출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지난달 24일 날이죠. 23일 날 기피 신청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열이 받으니까 24일 날 매우 이례적으로 이 공판 종료 후에 12분에 걸쳐서 법관 기피 신청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뭐냐? 지금 이제 송금 사건, 이 뇌물 혐의 이걸로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화영의 경우에요. 대북 송금하고 이제 뇌물 여기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적으로 지금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협의. 그래서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최근 2차례에 걸쳐서 극비리에 체포영장을 별도로 집행을 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이
부동산업자, 용인에 있는 부동산업자 A씨로부터 말이죠. 2021년도 12월부터 2022년도 3월, 그게 선거 때죠. 처인구 모처에 있는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 단독주택을 이재명의 대선 캠프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선 캠프로 이용했는데 결정적 근거는 바로 뭐냐? 이 건설업자가 검찰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이화영이가 그런데 이거 대선 캠프로 이용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컴퓨터가 여러 개 놓여 있고 인터넷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억여 원의 정치 자금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터넷을 가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가설자 뭐냐? 바로 이화영의 최측근인 이우일 용인갑 지구당 위원장. 그러니까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명의로 인터넷이 설치가 된 거예요. 이거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중대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 3억 원. 예, 그리고 이제 3억 원 받아서 어디에 썼겠어요? 대선 캠프 운영하는 데 쓴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걸 알았냐 몰랐느냐? 요것도 공범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또 단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 조사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부인을 한 거예요. 끝까지 부인하니까 이제 지금 검찰에서 열이 받치니까 이거 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로 체포하다가 조사를 한 겁니다. 요것도 재판 지연 전략, 수사 지연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화영 사건이 갈수록 자꾸 커지고 있는 추세다. 요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이가 말이죠. 지금 뭐 조국 총선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오늘 양산 사저, 양산 책방을 갔어요.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제 한참 사인회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부두둑 하고 딱 끌어 안았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이 조국 홍보 선전 활동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법률적으로 뭐 사전 선거 활동이 아니겠지만 이게 다 이 조국의 팬덤들, 그렇죠, 친문들한테 분위기를 딱 붐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배지 달고서 또 안 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겠죠. 그리고 법정 구속도 얘기되니까 법정 구속도 안 시키려고 배지 달면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구속이 안 되잖아요.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서점에 갔는데요. 야, 이렇게 말이죠. 꽃도 많고, 이 DK 눈물, 이거 사인회를 하러 간 거예요, 사인회. 예,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상황.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인회를 하는데, 뭐, 당연히, 이 책을 산 사람들한테 고맙다라는 인사하고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사인회는요, 동행 감사라는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인회도 아주 충분하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내일 저녁에는요,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이 본인의 이 부산 북콘서트 DK 눈물 요 북콘서트 행사를 또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대놓고 선거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조 장관 측에서 얘기한 걸 보면요, 문재인이가 이제 책 얼마나 팔렸는지 이제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DK 눈물은 이미 다 여러 차례 매진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복장, 여기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파란색으로 완전히 똘똘 말아버렸어요. 온몸을. 자, 이거 뭐 내년 선거 아주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란색 착장인데 파란색 고리두이 자켓, 그 다음에 하늘색 셔츠, 그리고 청바지에, 그리고 말이죠, 운동화도 파란색으로 신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면은 참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국은 이 사인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와주셔서 고맙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책도 구매하고 사인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또 잘 살아보겠다. 자, 어디에서 잘 살아요? 잘 살기는. 참 이런 거 보면 대담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간이 야, 잘 살아오겠다? 잘 산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